네, 현재 시간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더 강한 하루입니다. LNF의 효과가 정말 무지막지하죠. 7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쉽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현 구간 2410.59포인트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을 봐야 될지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임순재 대표 그리고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간 또 이상엽 이사님이 슥 스치고 지나가서 이름 네. 실수를 할 뻔했어요. 네, 네, 잘하십시오.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세 개의 특징주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저희 첫 번째로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오늘 좀 여러 가지 배터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첫 번째로 볼 거 먼저 OLED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디스플레이 주주들이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 또 오늘은 선익 시스템이 쏘아 올리면서 MWC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 삼성이 뛰어든다면서요, 대표님? 네, 어느 대표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민수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OLED 쪽도 요즘에 뜨겁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보통 보면 TV 시장 가장 먼저 생각나시겠죠? 네, OLED 하게 되면 TV 쪽으로 코로나19 때 특수를 많이 받았다가 그다음부터 TV 시장은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한 2,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교체할 부분, 근데 TV를 얼마나 많이 자주 바꾸나요? 네,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TV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회복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퀀텀 다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OLED 관련된 쪽에서 TV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 올해부터 대표적인 중저가 모델들도 OLED 채택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맥북도 애플에서 OLED로 간다라는 쪽에 대한 수요 확대가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이쪽은 앞으로 커질 시장이죠. OLED OS, OLEDOS 관련된 쪽도 XR 시장이 커지면서 또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가 커지는 겁니까? OLED가 커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최근에 움직이면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결국 이 판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OLED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단 삼성도 끼어들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다면은 그 OLED 패널을 납품하는 업체들, 뭐 소재 업체라든가 장비 업체들에게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으로 판가를 내려버린다면 이들 업체들에게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득과 실을 좀 나눠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득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지금 같습니다. 득은 더 많다. 그렇죠. 네. 일단 뭐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네. 그 이상으로 팔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던 것도 많이 팔겠다라는 거고요. OLED 시장도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OLED는 기본적으로 OLED TV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라인에서밖에 지금 뭐 그러니까 대형 고가 라인밖에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가 라인에서 먼저 이제 기존의 이제 LED와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뭐 고가 라인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만약 OLED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고가 라인에서 저가 라인, 중저가 라인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전부 다 LED였다가 지금은 대부분 OLED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아마 TV 같은 경우도 지금 OLED로 좀 바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스마트폰에 OLED를 만들었었는데 테레비용 OLED를 지금 뭐 10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수율 문제 때문에 뭐 잠깐 들어왔다가 포기를 했던 거고, 다시 이제 새로운 QD OLED를 통해서 수율을 잡으면서 시장을 진입했다라는 건 향후에 이런 캐퍼를 이제 더 증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OLED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고 관련된 뭐 기업들, 특히 뭐 소재 관련된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뭐 패널 관련해서 소재주,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할 때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보단 차라리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쪽에 초점을 맞춰 소재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 흐름 좋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잘 갔으면 됐죠. 잘 갔으면 됐죠. 여전히 그쪽으로
집중하고 계신지요? 네, 시장이 커지면 아까 P와 Q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만약에 P가 흔들린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들도 이렇게 안 갔겠죠. Q가 확대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쪽 시장도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앞으로 커지는 시장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게 되면 장비 쪽을 가야 되느냐, 소재 쪽을 가야 되느냐. 근데 초기에는 장비 쪽도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네. 그런 쪽에서 둘 다 그러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OLED 쪽은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은 맞는데 소재 쪽은 지난번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덕산 네오룩스로 거의 두 개가 다 양립할 수 있는 흐름 쪽으로 한번 또 정고점 때 오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OLED OS 올레드 쪽에서는 그래도 강자인 APS 홀딩스가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거의 횡보하고 있는데 변화는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이 아니냐. 선익 시스템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고 하는 쪽도 꼭 필요한 장비 쪽이죠. 예, 그런 그 소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들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덕산 네오룩스도 이녹스 첨단 소재와 두 축을 맡고 있기에 그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올레드 쪽을 본다면은 APS 홀딩스도 눈에 띈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선익 시스템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물론 이 패널 쪽으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메타버스 테마주 안에 대장이다. 이 역할이 네. 강하잖아요. MWC 기대도 있는데 선익 시스템의 이 최근의 주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뭐 선익 시스템도 뭐 이제 그 검사 장비 때문에 그러니까 오렐도스 검사 장비 때문에 지금 뭐 강하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관련된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향후에 그 VR 뭐 XR 쪽으로 그러니까 XR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뭐 올레도스 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 그런 OLED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관련된 검사 장비가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VR, XR 관련된 뭐 기기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지금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익 시스템은 아마 뭐 이런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이제 이슈몰이로 해서 뭐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익 시스템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쏠렸는데 생각해보니 이 OLED 시장이라는 좀 큰 편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특징주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삼도 8천억 드디어 터졌습니다. 테슬라 손을 잡은 LNF인데요. LNF가 뉴스가 뜨고 바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LNF와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뭐 세로닉스라던가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죠. 이 자세한 내용부터 좀 보자면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대표님 어땠어요? 네, 다 아시는 뉴스이다 보니까 네. 그냥 3조 8 이제 뭐 다 조단이네요. 양극재 쪽은요. 네. 근데 왜 이 뉴스가 지금 나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지금 혹시 테슬라에서 전기차 모델 중에서 모델 이제 3가 아닌 2 약한 가격대는 저가 모델? 예,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 앵커님 타시겠습니까? 살 것 같아요. 네,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예. 그런 상황 쪽에서 그에 따른 수혜가 커질 걸로 보고 있겠죠. 근데 지금 아마 내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갑자기 공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만큼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데 그런 라인 쪽에서 뭔가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여기서 공시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 어떤 이런 Q의 확대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 즉 테슬라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가격을 인하다 보니까 Q의 확대인데 네. 지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즉 Q의 확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이어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또 하반기에 가게 되면 사이버 트럭 나오죠. 셈인가요? 네. 이런 쪽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Q의 확대도 나오죠. 그러면 그걸 다 누가 공급하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한 2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소재 쪽은 무궁무진한 변화가 나오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봤었을 때 현금 흐름은 안 좋습니다. 지금 워낙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안 좋아진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약간 뭐 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게 되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숙제는 나오고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봐야겠죠. 좋은 뉴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거지만 그래도 뉴스가 나왔으니 또 확인 차원에서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뉴스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가격도 계속 막 100불대까지 막 밀리고 그리고 치킨 게임이다 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LNF도 같이 힘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주들이 많이 전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LNF는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동안 LNF가 더뎠던 거는 그 테슬라 리스크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테슬라 리스크도 물론 이제 있기는 하겠죠.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개념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80 공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제 하이니켈의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4680이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내일 인베스트먼트 데이에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파나소닉이나 뭐 CATL이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LNF 같은 경우 작년 이후에 조금 주춤거렸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LNF가 미국의 하이니켈 관련 공장, 양극재 공장을 뭐 만들겠다라고 이제 산자부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국가 핵심 기술로 인해서 일단 해외 유출 우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연유가 아마 주가를 좀 약세를 그동안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고요.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 관련된 뭐 미비 사항을 지금 뭐 보완을 해서 아마 올해 중에 다시 재신청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테슬라 건하고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더욱더 공장을 신설해야 될 이유는 더 지금보다 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 미국 내 공장이 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LNF 주가가 뭐 기존에 지금 많이 쉬었었는데 뭐 한번 다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NF가 현 구간 7에서 한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이어 잭팟을 공개한 그 2차 전지의 다음 타자로 LNF가 되었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를 샀는데 저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어요. 네, 설거지는 좋은 건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 아닙니다. 네. 근데 항상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것보다. 네. 예. 근데 요즘 다 비싼데요. 예,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비중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예, 들어갔다가 다시 조정받게 되면은 또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LNF는 딱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진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가 확장됩니다. 못된 대표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지금 2024년까지 영업이익 보게 되면 6,500억 전망합니다. 네. 이번 공급 계획을 통해서 더 늘었겠죠. 근데 시총이 지금 10조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소재 쪽에서 가장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상대적으로요, 네.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진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앞으로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모델이 더 들어와서 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재 쪽 보지 마시고 들어가는 쪽에 테슬라 관련주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명신산업. 이런 것도 모델이 더 늘게 되면은 명신산업 쪽에서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들어가는 이 재료들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공매도 청산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공매도 청산되면서 레벨업이 확 돼버렸었죠. 이것까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센트럴 모텍 이런 회사들도 아마 만약에 내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명신산업 그리고 센트럴 모텔 오늘 같이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이 테슬라 향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꼽아주셨고 그리고 지금 정부도 나서고 있어요.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국내에 이 한국에 유치를 하자. 과연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또 실망 매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건 아닐까요? 일단 들어온 거 자체가 조금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논리적으로 분 다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제가 피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뭐 네. 열심히 정부가 네. 한다는데 아. 뭘 그렇게 또 그치, 그러십니까? 열심히 예. 하는 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테슬라가 국내 공장을 질 큰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중국 공장을 확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할 거면 일본에 하는 게 더 내수 시장이 더 넓다라고는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 관련된 이제 노동관계법이 뭐 미국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만약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국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세제 지원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의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뭐 그냥 그 윗분들의 그냥 그 접대형 멘트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되면 좋고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는요? 딴 거 사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이거 열심히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LNF 테슬라 관련 이야기 좀 뜨거웠는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오늘 웹툰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저희가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요. 가움칩스가 아니라 웹툰 관련주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만화 안에 웹툰도 들어갔어요.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무엇이 좀 달라지는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해요. 왜냐, 오늘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웹툰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기사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 정도의 내용만 적혀 있더라고요. 조금 잘 찾아보셔야죠. 어떻게 네. 달라질까요? 그러면 만화와 웹툰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앵커님? 만화는요, 네. 책으로 보는 거고요. 네. 죄송해요. 웹툰도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도 만화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죠. 오. 네.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중심으로 구분되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구분을 했다라는 쪽에서 만화와 웹툰이 이번에 법적으로 약간 달라졌다는 쪽에 대한 현상인데, 그러면 이제 웹툰을 지원할 때 웹툰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쪽에,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웹툰 지원하기에 딱 좋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사업 끌어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번 법안을 통한 웹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그 드라마를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들의 흐름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근데 주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웹툰 관련주들이 더 많이 뜨거워요. 아예 유아 관련주 아니면 웹툰 네, 관련주들이 그렇죠. 더 뜨겁더라고요.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드라마 자체가 상당히 이제 웹툰 기반이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그 것 같습니다. 베이스가 웹툰이네요. 또.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웹툰에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웹툰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흥행성이 보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마다 전부 다 이제 웹툰을 한 번씩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웹툰이 이제 영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원작에 대한 이제 뭐 저작권료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제 부수적인 그런 수입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부수입이 이제 정수입만큼 좀 많아지긴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시장 뭐 참여자들의 관심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로 인해서 뭐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올랐지만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만화진흥법 통과 말고 웹툰에 대한 장기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보는 게 저희가 잘 모릅니다. 네. 혹시 모바일 광고 보고 포인트를 통해서 웹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아십니까?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만? 예. 저는 이제 네. 캐시워크처럼 이제 포인트. 네, 그거 그렇죠. 캐시 앤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그거면 쌓 쌓여서 뭐 커피도 마시고 네.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죠? NBT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웹툰이 클 때 당연히 그쪽도 같이 커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매출 성장 속도 보면 놀랍더라고요. 이런 쪽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1,000억대 매출 안착하기 시작하면서는 수익성이 확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예, MBT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지 대표님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MBT를 탑픽으로 보고 계셨나요? 탑픽은 아니어도 일단 상당히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좀 신선하고 오. 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조금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웹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DNC 미디어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이죠. 또. 네, 뭐 웹툰 해서 뭐 전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책으로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한 23%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해외 진출, 뭐 해외의 웹툰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거에 같이 맞물려서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실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그리고 MBT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실시간 특징주, 오후장 특징주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두 분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